네, 안녕하세요. 더 솔루션 진행자 장희영입니다. 오늘 더 솔루션은 본방송 편성 대신에 허경영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긴급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짧게 모신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저희 더 솔루션 프로그램 첫 번째 게스트가 허경영 총재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유튜브 측과의 어떤 문제로 풀 버전이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도 많이 나왔는데 보셨던 분들도 안타깝지만 또 귀한 시간 내서 당시에 여기까지 와주셨던 허 총재님께도 저희가 좀 죄송했었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모시고 싶다 이런 말씀을 그때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이 그 날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모신 결정적인 이유이자 두 번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주 정도밖에 남지가 않았는데요. 최근에 허 후보님이 그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굉장히 큰 목소리로 여기저기서 내고 다니시는 게 이제 저희 제작진들 귀에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허 후보님의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좀 이렇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서요. 저희가 이왕 모시는 김에 뭐 공약들은 지금 뭐 너무 많이 이제 많은 말씀하셨으니까 물론 공약도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 좀 들려주셔도 되고요. 그 선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함께 짚어보려고 하는데 진짜 큰 일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우리가 조금 다른 쪽에 돌리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지하지 하는 분들은 뭐 당연히 오늘 함께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벌써 몇백 명 아침에 들어와 계신데요. 혹시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어떤 색안경보다는 이제 무슨 시사 토론을 한번 본다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인사는 나눴지만 구독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릴까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말씀 인사 나눠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어제 따끈따끈한 뉴스부터 좀 짚어드리자면 제가 오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허 총재님 말씀 중에 그 공약과 비슷한 거죠. 좀 앞서갔던 공약들 많이 회자가 됩니다만 최근에 하신 말씀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내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불공정이 왜 이렇게 많느냐, 문제점이 왜 이렇게 많느냐라는 것이었고 어제 법원에 가셔서 네 번째 그 토론 방송 불공정하다는 가처분 신청서를 내셨거든요. 전 한 두 번째 정도인 줄 알았는데 벌써 네 번째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앙선관위는 이제 헌법기관입니다. 그렇죠. 예. 헌법기관이 대통령 그 TV 토론자를 정할 때 5%가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헌법기관이 민간 언론사에게 전적으로 이름해서 5%를 확인하고 그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겠다는 거죠. TV 토론. 그러면 그 민간 언론기관들은 똑같이 단합해서 나를 빼버려요. 그러면 여론조사에게 3등 하던 후보를 동시에 이제 없애버립니다. 2달 전에 3등이었는데. 기억납니다. 예, 심상정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율이 높으셨었죠. 예, 그런데 네. 제가 높은 걸 확인하더니 갑자기 어디에선가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허경영은 텔레비에 일단 못 나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건 모처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내가 그 상태로 나가면 무조건 1위가 된다. 허경영이가 1위가. 그러니까 이 짝퉁들이 내 공약을 뺏긴 여야 후보가 엄청나게 밀려버린다. 이래가지고 모종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냐. 예, 아니 모종의 협조를 했다는 그 언론사 간부들이 우리가 다 녹취를 해놨어요. 자기 이거 목을 좀 봐달라. 대신 녹취를 내보내면 그분들의 자기들이 신상이 날아가니 좀 봐달라. 이거는 우리 지금 여기가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아니 그 부분은 사실은 뭐 제가 녹취록을 들은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뭐 그런 걸 그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언론사 간부들이 한결같이 허경영 씨를 내보내다가 혼났다는 거예요. 왜 내보내냐고. 그리고 그거 전부 이 풀 버전이 지금 잘렸죠. 다 잘렸습니다. 네, 그것도 어딘가 뭐가 있어요. 그게 이유 없이 잘릴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방송국을 가보면 전부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협박을 어디론가 받는데 그것이 파워 있는 데란 말이에요.
유튜브나 뭐 이렇게 작은 채널 이야기는 빼고 SBS에서 예전 그 주영진 기자도 진행하면서 그 얘기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보낸 그 공문 내용 읽으면서 그럼요. 이거는 일종의 협박이다라는 협박이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공중파 앵커가 왜 한 적도 허경영 있죠. 후보를 언론에 전부 배제시키냐.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하나 한 게 있는데 예. 네. 이건가요? 이건 납도 이름 금액이 있고. 시사 링크. 예. 시사 링크에서 메인 언론사가 아니지만 여론조사를 했더니 메인을 안 해주니까 시사 링크가 16,000명을 여론조사했는데 예. 허경영이 27%. 그다음에 이재명이가 25%. 네. 그렇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그러면 3위 윤석열이가 42%. 42%. 네. 그러면은 허충재님이 2위네요. 2위인데, 네. 그 2위인데 그거를 우리가 무슨 개입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유권자 16,000명이 투표한 거예요. 시사링크에서. 링크에. 그 시사링크 서류를 아니면 저희 지연되는 것보다는 저희가 일단 말씀으로 충분히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이재명 25%, 윤석열 42%, 안철수 5%, 허경영 27%, 심상정 1%.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철수와 심상정이 저와 어떤 비교가 되는 후보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사자 토론에 들어가고 허경영을 자기들이 배제시킨 데는 성공했어요. 그 이유를 그럼 만약에 내가 저게 나갔다면은 예. 제 27%가 1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홍보가 되니까요. 자 보세요. 네. 윤석열과 이재명은 54,670 몇 번 텔레비 나왔죠. 대선 기간에. 그 허경영은 몇 번 나갔냐면은 614번요. 614번. 예. 이러니까 이런데도 뿌리떼지가 비슷해요. 제가 이재명을 앞서 있잖아요. 허충대님 말씀은 만약에 제가 예. 텔레비에 이 사람들을 10분 일만 노출됐어. 무조건 1위예요. 허충재님 말씀은 제 표를 사기당한 거죠. 지금 뭔가 공모가 돼가지고 모종의 지시가 있어서 제 표를 싹 어딘가 모르게 내 이 표를 부정선거에서 가져가려고 하는 집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허충재 1월 26일 날. 1월 26일자로 이렇게 언론이 여야 후보를 집중적으로 내보내면서 내보다 지지율이 낮은 김동연 0.3%. 알겠어요. 잠시 김동연을 김동연 후보는 뭐 지금도 0. 몇 %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도 예. 2,700 몇 번 내주고 심상정은 7,400번, 안철수는 11,900. 김동연 후보는 그리고 이재명 후보하고 또 토론회까지 했었으니까 등등등등. 그런데도 언론에. 지지율이 안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나는 초창기에 5.7%예요. 그런데 그걸 떨어뜨리면서 나는 없애버렸어요. 그 텔레비 여론조사 안 하니까 자연히 나는 빠지면서 자기들 그 이 두 사람만 끌고 올라간 거죠. 오케이. 이거는 의도적이다. 그래서 저는 뭐 대통령이 될 자신도 있으니까. 김동연은 누구세요? 정말 우리 여론조사에서 네. 정말 힐러리가 예. 98% 이긴다. 그런데 졌죠. 트럼프가 이겼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는 샤이 트럼프가 많았다는 거죠. 트럼프를 찍는다고 그러면 욕을 얻어먹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찍었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자료 화면 올리실 때요. 저기 우리 허충재님 그 지금에 올려주시는 건 아는데 그 실장님이 네. 검토하고 올려주세요. 네, 아셨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허경영 총재님 텔레비전은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한테 제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공신력을 좀 한번 제대로 좀 살려서 한번 저희가 오늘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무조건 허충재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좀 확장성을 늘리는 데에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조금 차갑게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 슈퍼챗을 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 처음 봐요, 저희. 예. 제가 나오면은 슈퍼책이 많아요. 아니 억지로 쏘시지는 않으셔도 돼요. 저는 너무 또 이렇게 무리하시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정말 그 좋은 내용이면 저희가 감사의 가치를 받겠는데요. 허충재님을 위해서 너무 이렇게 막 무리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는 그런 거 억지로 받는 채널은 아니에요. 허충재님, 요 말씀이 있잖아요. 요 후보들 이것도 불공정입니다. 당연히 불공정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허 후보님이 불공정한 대상이 된 사람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것보다 상관없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보태겠습니다. 저희가 광고 단가라는 것들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국제대회 올림픽이나 이런 것들이 열릴 때 그게 얼마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환산할 때는 그 노출 횟수나 이런 것들로 이제 환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말씀에서 굉장히 옳은 말씀이세요. 이 노출 횟수 자체가 광고 효과를 본다면 얼마
차이를 약 지금 조 단위의 광고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한테는 사실은 언론이 1조를 준 거고 그렇죠. 이 사람한테는 안 준 게 안 될 준 수도 거죠. 있는 거죠. 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봤을 근데 때 희한한 그렇죠? 것은 예. 이 사람들은 광고비를 얼마 쓰지 않는데 저는 언론사에 쏟아진 광고비가 한 100억 들어갔습니다. 당연하죠. 돈을 안 써도 이들은 돈이 나오는 나는 거랑 돈을 100억 상관없는 썼는데도 거니까요.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여기 이름이 없는 또 다른 후보님들도 지금 사실 10분 가까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예. 0.1%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고 이 김동연이 같이 0.3%로 계속 나오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 미만인데 저는 첫 스타트부터 5.7%, 5%를 넘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후보를 밑에 있는 0.3%들은 계속 여론조사를 하고 그 부분을 조금 일반인들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재님이나 총재님을 지지하는 분들은 뭐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유명한 SBS 최근에 방송 나왔던 거 허 총재님이 이것도 모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일종의 그렇게 큰 방송국의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서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걸 보고 허경영이 그런 사람이야. 정말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는 분들 입장에서는 허경영이라는 사람을 언론 여기 여론조사에 안 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왜 김동연은 낮은데 허경영을 빼고 김동연은 몇냐 이거보다는 허 총재님보다 더 낮은 사람일지라도 근데 대통령 후보가 됐으면 사실은 말을 한번 다 들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런데 그죠? 그게 중요한 게 그 자체를 지금 기회를 안 준다라는 그런데 거. 예. 허경영 후보가 예. 옛날에 사기꾼으로 몰린 거는 저출산을 내다보고 결혼하면 1억 주겠다고 30년 전에 예. 공약에서 이야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사기친다.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지자체들이 자꾸 뭐 돈을 줍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성견지명이 있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저출산. 그때 노인 한 명에 어린애가 10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린애 한 명에 노인이 10명이에요. 맞습니다. 조금 더 있으면 노인 100명의 어린애가 하나가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없어지겠죠. 근데 여러분은 나라가 없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때 결혼하면 1억 주지 그게 사기입니까? 진짜 사기꾼들은 지금 여야 혼자 방송을 전부 독식하고 이거 우리가 돈 내는 공중파입니다. 맞습니다. 자 보세요. KBS가 6번 내줬죠. MBC 한 번도 안 내줬죠. SBS 한 번 내줬죠. 이거 이래가지고 지지율이 27%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5%로 합시다. 얘들 말대로. 그러면 왜 0.3% 이 심상정 안철수는 내보다 지지율이 반토막이었는데 그때부터 나를 뺐을까? 자기들이 위협하니까 1위, 2위 후보를 능가한다는 결론이 나왔겠죠. 저 사람을 TV에 내놓았다. 결혼 1억 준다. 대통령이 되면 2달 안에 1억 준다. 18세 이상. 매월 18세 이상 죽을 때까지 150만 원 준다. 65세 이상은 한 달에 220씩 준다. 대단한 거죠. 이걸 떠들 때 이 짝퉁들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완전 쿠데타로 눌러버린 거예요. 나는 이제 그 피해자인데. 그 부분이 되게 와닿네요. 그걸 뜯을 때라는 표현을 쓰시고 왜냐하면 뜯기 전에는 허황돼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뜯어보니 가능해? 가능한 거죠. 이제 이런 그 옛날에는 내 지금은 지지자들이 KBS에서 1시간 동안 저를 방영했는데 다큐멘터리로. 좋은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좋은 쪽으로. 오케이. 허경영이가 옛날에는 그 키워드가 황당이었는데 지금은 허경영의 공약을 다 퍼서 여야가 쓰니까 허경영이가 정확하다. 이게 키워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KBS가. 그 얘기부터 들어볼게요. 지금 네 번째 가처분 신청인데 네 번째까지 왔다라는 건 계속 첫 번째 했을 때부터 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원에서. 잠깐 또 아까 말씀하신 거 예. 허경영을 공중파나 이런 데서 이상한 방송을 한 거는 전부 가짜입니다. SBS가 허경영이 후보로 등록했는데 예비 후보로 예. 제보를 받습니다. 제보가 있어서 방송한 게 아니에요. 제보를 받아가지고 내가 한 번도 고소당하거나 고발당한 적이 없는데 고발당했으면 여기 안 계시겠죠? 못 나오죠. 근데 들어가 계시겠죠? 사기 쳤으면 대통령을 못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전가 기록 사기 전가 있으면 대통령 못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납세 우리나라 세금 많이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 중에 1위입니다. 네네네. 납세를 이 코로나 전국에 지난 2년 동안 74억 8,600만 원을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를 냈어요. 법인 제 개인 겁니다.
주주가 없습니다. 이 1인 법인이신 거죠? 예, 1인 법인인데 예. 전체 세금이 74억 6,800만 원. 네. 이거 냈는데 한 달에 세금이 5억 꼴이에요. 그런데 금년에는 42억, 작년에는 종합소득세하고 네, 네. 법인세가. 네. 그 참고 그러니까 내 개인 세금입니다. 네. 그럼 1년에 국가에다가 내가 42억씩 보태주죠. 맞습니다. 얼마 내는 것보다 조금 더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은 총재님 세금 낸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 사람이 사기꾼인 줄 알았는데 야, 세금 내는 거 보니까 되게 정직하게 사네. 또 방송국에서 왜냐하면 세금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면 세금 탈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치들을 합니까? 근데 그렇지, 세금 우리는 내는 그러지. 비용을 보면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는 자 보세요. 너무 정직하게 세금 안철수는 내는 재산이 내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나는 네. 재산이 300억 안 되고 260, 약 270억. 그게 법인 재산이신 거예요? 그러면 허경영 제 개인 재산. 사유 재산이신 거예요? 법인 재산은 여기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고 못 들어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제가 작년에 세금 납부가 19억 9천입니다. 이거 언론 자료죠? 예, 언론. 중앙선관위 거. 중앙선관위 이거는 자료. 한번 선관위 띄워봐 자료. 주세요. 예, 중앙선관위 자세히 자료예요. 보이게. 네. 그러면은 안철수가 내가 세금 납부 언제나 1등입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19억 9천. 예, 1등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인 거를 빼서 이래요. 그렇죠. 법인 거. 42매덕인데 내 개인 이름으로 된 것만 19억을 냈다. 이거. 그렇죠. 예. 종합소득세입니다. 네네네. 이게 종합소득세인데 이거 보세요.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 낸 비율이 7.6%입니다. 저는. 그런데 안철수는 재산은 많은데 세금은 1.0% 냈어요. 이것도 중앙선관위 자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세무사가 일을 잘했구나 이렇게 말을 그렇죠. 해야 돼요. 아니면 근데 누가 역시 사기- 도둑놈들이 많구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보고 네. 제보고 뭐 어떻게 어떻다 제보를 받는다. 제보 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재명, 윤석열 검사 시절에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좀 제보해 주세요. 해보세요. 대장동 좀 제보 부탁합니다. 산더미처럼 몰려오겠죠? 그러면 그거는 왜 제보 안 받습니까? 같은 후보인데.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왜 허경영만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윤석열, 이재명 세금 얼마 냅니까? 나는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면은 5년 안에 세계 경제 1위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제 종업원 없이 혼자 낸 세금입니다. 내 법인의 종업원은 내 하나예요. 근데 그걸 견제할 정도로 윤석열이나 이재명 후보가 총재님이 낸 공약이나 이런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과연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요? 모르죠. 나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증명이 이겁니다. 본인은 알고. 증명이 재산으로. 이거예요. 세금 낸 거와 세금 실적 또 매출 실적 이 불경기에 적어도 하루에 평균 1억 정도를 번다는 게 쉬운 겁니까? 근데 그 매출은 되게 상담 비용 이런 거 많이 하신다면서요? 네? 상담? 상담도 하는데 어쨌든 강의로 벌어들이는 겁니다. 강의로. 상담도 강의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해서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아니 뭐든 합법적으로 돈이 들어오면 그럼 합법적인 거죠. 그래 세금을 비즈니스죠? 내잖아요. 네네. 근데 내보고 사입이 종교다. 종교 세금 내는 사람 봤습니까? 근데 그 목소리는 그렇게 크게 나 사이비 종교 아니야, 나 사기꾼 아니야 이래는 그렇게 막 크게 안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언론에서 나오니까 총재님은 더군다나 저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오해할까봐 좀 걱정하시는 것 그거를 같은데. 계속 방송을 만들어 가지고 조작해서 퍼뜨린다는 거예요. 왜 저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냐 하면은 사이비는 더군다나 세금을 안 냅니다. 또 종교단체 세금 안 냅니다. 근데 내가 종교입니까? 왜 나보고 사이비라고 그럽니까? 종교단체로 신청 안 하셨죠? 종교단체는 내가 아니 안 하셨죠? 재단법인은 있어도 그러니까 종교단체 종교행위는 없죠. 그럼 종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예배 안 보죠 일제. 그렇죠. 예. 나는 강의만 하는데. 그럼 끝이잖아요. 예, 저는 근데 왜 계속 종교라고 하냐 이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사이비로 이야기하면서 이 유언비어를 만들어 가지고 계속 저를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답답해하고 억울해하시는 거는 국민들도 이제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좀 알 겁니다. 처음에야 뭐지 했을 텐데. 지금 제가 나가면은 자기들이 1등을 뺏긴다는 어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보는데 보시는구나. 예. 언론사 간부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당신은 실제적으로 텔레비 나가면 폭발력이 커서 당신이 크시죠. 나갔다 하면은 지지율은 3배로 올라가는데 시청률은. 자기들도 허경영 당신을 내보내고 싶대. 시청률은 그렇죠. 그 4명만 나가는 보다 허경영 씨가 끼었다. 그러면 TV 시청률이 2배는 넘는다는 거예요. 2.7배 올라간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만큼 허경영 씨가 폭발력이 있는 것을 저쪽에서 두려워한다.
저희만 해도 지금 다른 거 조회수 1000 넘는 것도 많지 않은데 총재님 거만 뭐 10만 넘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가면 시청률에 대해서 대한민국 방송국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청률이 올라갈 텐데 왜 저 허경영이라는 저 상품을 국민은 보기를 원하는데 저거는 배제시키냐 그리고 음해를 시키냐 이거요 엄청난 음모가 있습니다. 저는 음해보다 더 불공정한 게 기회를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앙선관위가 기회를 주면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음해인지 아닌지는 예. 국민이 판단하는 아예 건데. 없애버려요. 그리고 만약에 불법적이거나 사기꾼이라면 감옥에 넣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후보 등록 서류에 제 말이 못 나와. 그러니까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만 생각하면 아니 허경영이 진짜 사기꾼이면은 왜 안 집어? 혹은 만약에 사기꾼인데 안 집어넣은 거라면 자기네 말대로 봐준 겁니까? 그럼 그랬네요. 제 말이. 그럼 법에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잖아요. 내 스스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논리를 전혀. 이렇게 오랫동안 갖고 계시니까 허총재님이 왜 흥분하시고 왜 억울해하시는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러면 네. 대장동이나 여야 후보에 대해서 의혹은 네. 이게 의혹 선거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 여야 대선 후보의 의혹이 이렇게 많은 적은 없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이 두 사람이 나라를 절단낼 사람인지 과연 대한민국을 대장동으로 만들 사람인지 아니면 과연 대한민국을 검찰 잡아넣는 국가로 과거지향적으로 바꿀 사람들인지 검사는 과거를 묻는 사람이에요. 미래로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미래지향적인 인물이 허경영인데 왜 청소년이 좋아하냐? 청소년애들 제가 압도적인 지지가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미래지향적인 인물 좋아하지 과거 캐묻는 그런 검찰 그런 걸 좋아합니까? 특히 요즘 친구들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대들도 그러더라고요. 현실적이라서 네. 옛날 얘기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거 옛날 거 어쩌라고. 우리 앞으로 잘 살 얘기 앞으로 잘 살 영유를 해야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고 돈 잘 벌고 아니 혼자서 종업원 없이 1억씩 벌면 하루에 1억씩 벌면은 돈 잘 버는 사람 아닙니까? 능력자죠. 작년에 재산이 200억이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피부로 느끼는 재산은 조 단위가 늘어난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만큼 따라주는 신뢰도가 또 재산이. 그런 돈을 가지고 와줄 때는 신뢰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뉴스 들으면 저는 뭐가 예를 들어 최근에 뉴스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아니 허경영이 1년 새에 재산이 막큼 늘었고 막 그러면 저는 그냥 보면은 우선 저 돈을 어떻게 벌었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총재님 조금 이제 카메라 앞에 좀 봐달라고. 제가 인상이 좋으셔서 빨려 들어가. 아니 총재님 제가 조금 이렇게 앉을게요. 그러면 조금 더 카메라 쪽으로 제가 옆모습 나오는 게 여기 와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옆모습 나오는 게 맞고 총재님이 조금 더 얼굴 정면 보이시게 제가 이렇게 앉겠습니다. 예, 저는 괜찮죠? 네, 너무 뒤로 가시면은 화면에서 잘라요? 빠지십니다. 오케이,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앉겠습니다. 여기도 네네네. 다른 후보들처럼 약간 겁이 나시나 봐. 아니야. 저는 총재님 겁 안 나요. 예. 아니 도망가시네. 정직한 사람들은 총재님 보면 겁 안 나야 되는 거 그럼 아닙니까? 겁 안 나요? 저는 겁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셨죠. 예. 사실 저희 총재님 때문에 이거 때문이라고 해도 되나? 몇 명 대선 후보 인터뷰 놓쳤습니다. 예. 아이, 근데 잘하시네. 저희가 지금 굴하지 않고 또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허총재님 대단하시네요. 모신 것 때문에 안 대단하네. 나온다 그러면 겁먹고 저희가 이제 허총재님 안 모셔야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맞아. 저희는 그거보다는 저희가 나쁜 일 한 거 없는데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싫어, 우리가 안 부를게 그냥 그러고 그냥 있습니다. 아니 저희 때 허총재님이 막 지지하는 채널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옳은 말씀은 옳은 말씀이니까요. 그 얘기 좀 들을게요. 그 왜 법원은 허총재님 얘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보시죠. 법원은 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에요. 예. 헌법기관이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데인데 네. 선거를 언론사에 맡겨버린 거예요. 민간 언론사에. 국가기관인 헌법기관이란 중앙선관위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 후보를 토론하는 데 나가는 후보 결정권을 언론사에다 준다는 거. 또 그걸 줄 때 1% 이상은 전부 공정하게 여론조사한 걸 인정한다 해야 될 텐데 언론사 마음대로 넣고 빼는 건 마음대로 돼. 그러니까 그 자체를 법원에서는 자기네들이 맞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죠. 허총재님이 이 제기한 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그렇지. 거야? 중앙선관위가 그럼 대통령 후보도 대통령 당선자도 예. 언론사에 맡겨버리죠. 그리고 아까 허총재님 20 몇 프로 나왔다는 그 지지율 시사 그거 링크. 안 봐도 돼요. 그거 27% 그 허 후보님이 27% 나왔다는 그런 거는 선관위에서 이건 우리가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언론사의 상관 그거는 받아들이겠다는 16,000명이 거죠. 한 거고 이분들이 받아들이는 거는 1,000명을 가지고
어쨌든 조사한 거. 언론사에 산 거는 받아들이겠지만 네, 그렇지. 언론사가 아닌 데 산 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근데 이 중앙선관위가 말이에요. 헌법을 어긴 게 예. 언론사의 걸 기준으로 한다는 거. 예. 중앙선관위는 그럼 대통령 언론사가 선거도 그렇게- 언론사에 맡기면 됩니까? 아니 언론사가 그렇게 신뢰가 있나요 요즘에? 그렇죠.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여론조사한 것만 인정한다. 이렇게 하거든. 왜 이렇게 그럼, 과거에 그거 그럼 주요 언론사가 허경영을 안 넣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잖아. 당연하죠. 그게 없어요. 아니 전 국민이 공중파 언론사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TV 안 보는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언론사가 허경영을 빼는데도 예. 5% 정도 되는 후보를 빼면 안 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아니 5%고 뭐건 저는 국민들이 좀 예를 들어 군소 후보라도 좋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국민들이 지지할 기회라도 주게. 예를 들어 뭐 10몇 명 토론하기는 어려우니 예를 4명 토론했으면 그다음 또 4명도 토론하고 일단은 그렇게 할수 보여라도 있는데, 줘야 예, 근데 그래야 절대. 지지율이 변해야 그다음에 또 이렇게 섞이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1번 후보, 2번 후보 요 기호가 그들은 몇 달 전에 나와요. 그렇죠. 우리는 어제 나왔어. 6번. 예, 6번이 그저께 14일 날 등록 14일 끝나고 날 나왔죠. 나왔는데 맞습니다. 예. 저분들은 몇 달 전에 나와 쓰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여론조사할 때 1번, 2번을 묻고 정해놓죠. 허경영을 물을 때는 저 뒤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끊어버려요. 그렇죠. 그것도 불합리한 언론조사할 때 한 번은 뒤에 사람들을 앞에서 하고 앞에 사람을 뒤에 하고 섞어서 평균을 내야 되는데 이런 맞죠. 기호는 우리가 글자를 모를 때 문맹률이 높을 때 작대기 하나, 작대기 2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박정희 있으나도 몰라요. 글자를 모르니. 총재님, 근데 아니 후보는 이거는 근데 근본적으로 아니, 사실 오늘 그 이 불공정 이야기만 사실 들으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어떤 선배로서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근데 그런 걸 바꾸려면 그 법을 바꾸고 이 규정을 바꾸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인데 국회의원들. 그들이 자기네들이 1번, 2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꿔달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공정성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누가 돼도 이건 그럼 안 바뀔 그러니까 거 이제 아니겠어요? 새로운 예. 세력이 나와서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제 정치를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새로운 세력이 그만큼 세를 확장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또 이런 고통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게 쉽겠냐고요. 이번에 피해를 예. 보더라도 예. 이걸 떠들어서 이 제도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에 참신한 사람이 저도 그냥 그 뜯어 고치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언론사가 대통령 선거는 언론사가 안 하면서 예. 여론조사는 언론사에 전적으로 맡기고 예. 후보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똑같은 가처분 신청인데 허 후보님이 가처분 신청한 거는 법원이 안 받아들여줬잖아요. 그건 그런데 허경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허경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 그러니까 받아들여요. 그거만 들으면 아니 허경영이라는 이유로 안 받아들인 건지 아닌지 네가 어떡하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근데 계시겠지만 판사 그 얘기할게요.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처음엔 대선 후보 토론회에 이름이 없었죠. 양자 토론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윤석열 후보로. 그런데 그때 3등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이의 제기를 했죠. 제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법원이 또 받아들였죠. 예, 그래서 결국 4자 토론이 또 됐죠. 예, 근데 왜 6자 토론, 5자 토론은 안 되고 그건 왜 그럴까요? 불공정한 거죠? 예, 불공정한 거죠. 그 사람들은 지지율이 일단 내보다 반토막이었잖아요. 옛날에. 네네. 근데 저를 그때부터 빼고 그 사람들은 넣어주고 여러 가지 전략을 썼죠.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법원이 안철수 대선 후보가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다. 안 후보를 빼고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네. 법원이. 왜? 그럼 왜 안철수는 빼면 안 되고 허경영은 왜 빼도 돼? 그러니까 안철수는 지지율이 나보다 낮을 때인데 상관없이 이게 불평등한 거잖아요. 불평등하죠. 아니, 그러면 그럼 제가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될 것 같아서 나가고 싶은데 제 얘기를 아무도 안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 후보 등록했잖아요. 방송에 우리 얼굴이 한 번 안 나왔어요. 방송마다. 14명 다 보는 데가 한 군데도 한 군데도 없죠. 없습니다. 예. 허경영이 보낸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없어요. 예. 저는 이게 옛날에는 아니랬습니다. 옛날 제 대통령 2번 나갔잖아요. 등록하자마자 텔레비에 제 얼굴이 촥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과거에는 번호와 상관없이 일단 후보들은 다 보여줬었어요? 네, 보내줬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가 후퇴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이가 싸우고 있는 이 판에는 예.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내 대통령 2번 나갔잖아요. 이번 선거가 특히 더 그렇다는 특히 말씀이죠. 옛날에는 그냥 등록만 하면 텔레비에
암흑에 얼굴이 나오면서 기호 몇 번 지금은 누가 기호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아, 저는 이제까지 계속 우리 선거법이 이래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을 꾸준히 제기하시는 건 줄 알았는데 이번에 특히 더 심하다는 말씀이신 심하죠. 거구나. 이번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뭔가 누군가가 이 막강한 금전적인 걸 살포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의심이 가요. 아니, 4번이나 나오셨으니까 후보님 말씀이 맞겠죠. 후보님이 역사니까. 다 보고 대선의 역사를 한국 정치사를 30년간 대통령을 한번 등록하는데 서류가 이만큼 들어가죠. 정확하게 서류가 1m 정도 들어가는데 그 서류가 정당들은 많이 들어갑니다. 예. 인형 신고가 들어가니까 서류가 한 1m 돼요. 그게 한 자만 오차가 있으면 등록이 안 됩니다. 허 총재님은 그러면 지금 언론에 나가시는 거는 방송에서 불러줬다라기보다는 본인이 돈을 내고 일종의 나가는 거죠. 홍보 비용을 내가 써가면서 나가신다는 내가 거죠. KBS 한번 나가서 20분 하는데 돈 한 돈 10억 쓰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패널마다 내를 내주지 않는 종편 방송마다 연합뉴스까지 나가요. 2억 900만 원씩 내고 나갑니다. 한번 나가는데 2억 900만 원씩 내는데 돈은 몇십억 내고 나가는 거죠. 또 광고도 다 방송사마다 텔레비 1분짜리 광고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돈을 몇십억을 거기다 한 돈 100억을 쏟아부어요. 그래야 내 얼굴을 이제 내가 대통령을 아는 거야. 전화만 해도 몇십억 원어치를 썼습니다. 나를 텔레비 안 내주니까. 허경영도 대통령 나왔다는 말이죠. 투표해라. 이렇게 내 전화를 했는데 요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압니까, 돈이? 그렇겠죠. 또 신문 광고 그 몇십억을 썼어요. 계속 냅니다. 언론사마다. 근데 자기들 방송에 광고를 그만큼 해줬는데 내 기사 한 번을 안 내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일반인들도 이제 많이 느낄 텐데. 그래서 이 판사가 댓글을 3번 기각한 판사한테 또 했어요. 왜 했냐? 기각하겠네. 그래서 내가 판사 기피 신청을 아직 안 했고 대법원에 징계위원회 해부하려고 그러고 인권위원회 그 판사를 해부할 겁니다. 계속 이걸 가처분을 계속 기각하면은 그 부장판사가 누군지 뭐 내 이름은 안 되겠는데 부장판사는 내가 대법원 징계위원회, 판사윤리위원회, 또 인권위원회 여러 군데 내가 진정을 하고 고발하고 고소를 할 거예요. 뭐 명예훼손이 돼도 좋습니다. 1,600명 가까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 다들 국민 전체가 하셨어요. 허경영이를 이상하게 따돌리고 있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저 사람 텔레비에서 한번 보고 싶다. 아는 사람만 알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만 아니까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 속아 넘어가고 있죠, 여야에. 속을 수밖에 없는 게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속는다기보다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가는 돈은 거죠. 제일 많이 썼는데 유령 후보야. 유령 후보라는 말이 좀 씁쓸하네요. 아니, 그렇더라도 이거를 근데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저도 이 주제를 이것도 보세요. 배당금 통장이죠. 국민 배당금 통장입니다. 색깔 예쁘다. 배당금 통장인데 여기에 대통령 되면 1억 딱 넣어줍니다. 여기 보세요. 5개월 동안에 돈이 4억 5천2백이 들어와 있죠. 혹시 요거 스캔된 거는 없어요? 요거 되게 재밌네요. 이거 한번 이거 하세요 해서. 스캔. 그러니까 저희 방송 말고 어차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 내용이. 그렇지. 상상도 못했던 내용이 여기 들어있네요. 그렇죠. 1억 주죠. 매월 150만 원 주죠. 뭐 결혼하면 3억 주죠. 예를 들어서 뭐 결혼한 거 아니라도 일반인들에게 이 정도 돈이 1년에 몇 억이 들어온다는 거 적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통장은 압류가 안 돼요. 국세청에서도 압류 못하고 민간 부채도 압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자기 생활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거는 저는 볼 제 때마다 겁니다. 알아요. 알죠. 이 자세가 나온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이거. 아니 이게 예전에 웃겼는데 지금은 우리 댓글에서도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너무 순수하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참 저는 허총재님 보면 처음에는 저도 이제 처음에 봤어요. 저게 연기인가 아니면 저게 정말 사기꾼인가 약간 이렇게 볼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지금 벌써 2번째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제가 총재님 모실 때만 해도 저희 각오는 하나였어요. 적어도 나는 색안경을 끼고 보지는 말자. 근데 지금은 제가 색안경이 생겼어요. 뭐냐면 대담을 한번 하고 나니까 되게 진실한 분이 어떡하지? 나 진짜 나야말로 저야말로 맞죠. 매장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우리는 총재님한테 이런 얘기했다고?
우리는 어린애 같죠, 사실은. 아니 근데 그 순수함이 사실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보게 하는 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필터가 없으니까 내가 뭘 이용해 먹을까 이런 필터가 없는 이상은 제가 아프면 약 발라줘야겠구나. 그렇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불교의 어떤 내용 중에 그게 있거든요. 불교 그때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길래 독화살 얘기가 석가모니 얘기가 그렇죠. 나오죠. 독화살이 박혔을 때 제일 단순한 거야. 독화살 얼른 빼면 이 사람은 살아. 근데 사람들이 안 빼고 뭐라 이거 누가 썼냐? 여기 독이 무슨 성분일까? 막 그런 지식인들이 꽉 넘쳐나고 독화살 맞은 사람은 죽어요. 그렇습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렇죠. 지금 사회를 약간 저는 그 석가모니가 그 BC 1500년 전에 한 그렇죠. 얘기가 너무 엉뚱한 거에 막 지식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순수한 사람이 딱 보면 빼면 사는 단순한 일을 그렇죠. 그러다 과거 보니까 제왕적으로 보면은 네. 독화살의 범인을 찾아내기까지는 증거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에게 화살을 뽑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선 후보들이에요. 범인이 주인공인 거야. 범인이 주인공이 되니까 피해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독화살을 뽑아버리면 증거 인멸이다. 같은 공범이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이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정말 중요한 가치를 살리는 게 잃어버리고 중요해요. 있는 사회가 맞아요.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네. 필요한 겁니다. 이 150만 원을 주면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1억은 성인들이잖아요. 그렇죠? 18세 이상. 18세 이상이니까 한 4천만 조금 넘는. 그러냐, 인구들, 3,500, 한 4천만. 3,600, 맞아요. 그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걸 일시에 이제 제가 해결해 주니까 1억을 굉장히 우리나라 그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 얘기 저는 그 얘기 되게 구체적으로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뭐냐면 그 뭐 저출산에 얼마 무슨 결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못 하니까 저출산에 지금 정부에서 45조 몇십 조씩 쓰고 있는 거. 네. 국민들이 사실은 허충대님 공약을 허황되다고 봤던 거는 우리나라 예산이 그렇게 몇십 조씩 그런 데 쓰인다는 걸 잘 모른 거예요. 모르는 거죠. 4대강 4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죠. 큰 줄 아는데 4조 이게 얼마나 우리 이슈가 크게 그 됐었습니까? 건설업자들 매수한 거죠. 저는 매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확인된 걸 얘기해야 되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더 솔루션을 지켜야 되는 진행자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국가 예산을 보면 당장 올해 국가 예산이 600조가 넘잖아요. 610조죠. 600조가 넘는다는 예산을 아시면 근데 여야 후보가 예. 내놓은 공약은 국회의원도 그대로 월급 주고 예. 보좌관도 3,000명 그대로 두고 지자체 1억 6천 월급 나는 거 의원들 월급 그대로 두고 이 사람들이 300조 정도를 플러스 해놨어요. 뭐 군인 월급도 주겠다, 뭐도 주겠다 이러면서 허황된 공약을 했는데 그러면 예산이 900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추경으로 하겠다는 거야. 불가능합니다. 전부 이거는 포퓰리즘이에요. 저는 대통령 월급 안 받겠다. 판공비 400억 내 돈 쓰겠다. 내 재산. 청와대 안에서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내 돈 내겠다. 전부 국민의 세금을 안 쓰고 그 대신에 국가 예산을 70% 절약하겠다. 저출산 예산 45조 안 쓰겠다.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또 남녀 평등을 위해서 32조 성인지 예산 있습니다. 예. 남녀가 평등한데 뭐 예. 그걸 굳이 씁니까? 예. 그래서 그것도 국민한테 돌려주겠다. 되게 명쾌하다. 남녀가 이미 평등한데 그렇습니다. 돈을 쓰냐? 네. 그 여성을 무슨 여성을 위해서 돈을 쓴다 이 말인데요. 내가 지난 대선 때, 총선 때, 예. 지난번 총선 때 253명을 출마시켰어요. 예. 저 호남까지, 예. 경상도까지 다 출마시켰는데 여성 후보가 77명이었거든요. 30% 넘었다고 돈 받으셨죠? 그게 8억 예. 4,200을 받았어요. 8억. 예. 그게 갑자기 내 통장에 꽂혀 있는 거야. 예. 아무 말 한마디도 없이. 그래서 이게 뭐냐, 여가부에서 그 돈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걸 줍니까? 나는 이 돈 안 받아도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는 선거 비용 있습니다. 이 돈 가져가세요. 이러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대. 나 이거 아니 돈을 안 받겠다는데 국가 예산을 주면서 안 받으면 당신 선거법 위반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지지자 아닌 분들이 혹시 저희 방송 보고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뭐냐면 이때 허총재님이 되게 많은 후보들을 지방선거에 내셨고 후보님이 여성 후보를 많이 냈다는 이유로 지금 말씀하신 정부에서 돈을 받았어요. 이게 그때 기사가 어떻게 됐냐면 허경영이 나랏돈 10억을 가져갔다. 뭐 이게 이렇게 말이 되냐 사기를 쳤다, 이렇게 욕을 했는데
그게 허청재님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어서 나온 거잖아요. 예산 낭비입니다. 그거. 근데 저는 그렇더라도 허경영 씨 좋겠다. 공짜로 10억 받았네 이랬는데 정작 전 지금 처음 든 거라는 거. 정작 받은 허경영은 이거 나한테 왜 줘? 이거 쓸데없는 돈 나한테 왜 줘?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걸 저는 지금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 안 받으면 선거법이 그렇지. 나라에서 만든 법이니까. 그 돈을 여성한테 골고루 놀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다음날 구멍이 많다라는 거죠. 법에. 그 다음날 그 8억 4,200을 77명한테 1,몇백만 원씩 쫙 놀아줬습니다. 그 영수증을 또 선관위 제출해야 돼. 후보들한테 주고. 그럼 그 후보들은 그 돈을 다 받으신 거네. 그렇죠. 허청재님이 후보님이 여성만, 남성은 주면 안 되죠. 그렇죠. 예. 여성만 싹 주고 그 영수증을 중앙선관위 며칠까지 가져오라는 거야. 근데 이게 후보님 이게 평등이에요? 불평등이죠. 그러니까 여성이 나오면 돈을 주는 게 평등일까요? 남성은 안 주고. 아니 왜? 능력 있는 사람을 뽑다 보면 어떤 때는 100% 여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때는 100% 남성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능력 위주가 평등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평등. 근데 왜 평등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돈을 싸줘가면서 우리가 국민의 기본권에 5대 권리에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이 있습니다. 자유권. 근데 여기에 평등권은 남녀 평등, 기회 평등, 여러 가지 평등이 들어있습니다. 투표의 평등. 네. 그런 게 들어있는데 이 우리의 기본권이 두 개가 있습니다. 국민의 5대 권리가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인데 3대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기본권이 들어있습니다.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평등권이 헌법에 국민이 가진 권리 두 개 다 들어있습니다. 3대 권리는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5대 권리는 청구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자유권. 근데 지금 보니까 소유권도 지금 무너지고 있고 다 무너지는 거죠. 평등권은 이미 말해 짓밟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 기득권 세력이 지금 여야가 이 군소 후보를 짓밟는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정치 권력을 잡은 자들이 서민과 중산층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살로 오죽하면 자살로 내몰린다라는 표현을 국민들이 쓰잖아요. 극단적 선택. 이것도 그래요. 방송에서는 또 자살이란 말 쓰지 말래.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래. 근데 그렇게 단어 하나 바꾼다고 뭐가 바뀌어요? 엉뚱한 거에 이렇게 치중해가지고 막 거칠애는 하려고 그러고 실상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뭘로 덮으려고 한다고 그게 덮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어쩌면 지금 허청재님이 그래도 27% 지지율을 얻었다라는 건 그러니까 어떤 여론조사에 1등 간에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 허청재님의 이 메시지가 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졌다라는 또 반증일 수도 있잖아요. 샤이 허경영이가 상당히 많다고 보고 또 이번에 1억을 주고 월 150을 주니까 자기 가족에 아들, 딸이 있는 사람은 한 4, 5억이 들어와요. 목돈 일단. 그래서 농민들은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부부 2억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로또 복권이 이미 3월 9일 날 로또 복권 타는 날이야. 그렇죠. 그런데 허경영을 안 찍을 때는 못 하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이상한 것이 윤석열 후보로 정권 교체하자. 이거는 순전히 사기라고 봐요. 그게 왜냐? 정권은 교체가 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200명이야. 200여 명. 대통령 바뀐다고 정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교체되는데 정권은 그대로 있어요. 정답이네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정권 대통령 된 윤석열은 적폐청산한다고 물러난 대통령 발목을 잡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잖아. 그러면은 또 이 민주당 200명 가만 안 있어요. 대통령을 탄핵해버려요. 또 싸워. 그러면 저는 또 5개월 있다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5개월 만에 대선에 나가야 됩니다. 또 몇백억이 들어가야 돼. 거짓말이 아닙니다. 절대 4개월 이상 못 갑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 나갈 때 저거 4년 안에 탄핵된다. 여소야대기 때문에. 근데 여소야대다 보니까 4개월 만에 박근혜 내가 예언한 대로 쫓겨났잖아요. 지금 윤석열 후보로 여러분이 정권 교체한다. 내 표가 사표가 된다. 그따고 생각하지 말고 돈 받으세요. 허경영 찍어서 돈 받으면 되지. 이거 사표된다. 이거 택도 없는 말씀. 여야 정권 교체 해봐야 싸움 말하는 소리예요. 사표 될까봐 난 이 사람을 찍어야겠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되니 그 나라 망하는 겁니다. 후진 법이라는 그렇죠. 증거예요. 허경영이가 붙으면 자기 자식 결혼 안 한 자식한테 결혼하면 3억이 나와. 또 남편하고 1억, 2억이 나와.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다른 후보 됐다고 결혼할 수 있나요? 돈 안 나오잖아. 전 돈을 떠나서 돈과 돈을 안 주셔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저는 지금 현재 그 1, 2위를 다투고 있는 후보들이 봐야 될 것 그리고 근데 선관위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8억 4,200을 전
그 다음날 쫙 논아줬어요. 영수증을 중앙선관위 가져가서 이런 애도 틀리면 안 돼요. 갖다 줬어요. 그랬는데 뭐라 하지 않습니까? 방송에서는 허경영이가 그 돈을 착취했다는. 그러니까 얼마나 언론이 저를 거짓말을 하는지. 허 총재님 한번 그거 그러니까 지금 저희 뭐 지금은 저희가 실시간 라이브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끝나시고 네. 저기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지금 국가 2022년 예산이 600조가 넘죠. 610조. 610조 조금 안 되죠. 그렇죠? 예. 600 거의 10조라고 치면 예. 610조가 허 총재님이 생각하는 국가 예산으로는 어떻게 분류가 된다라는 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뭐 어디가 몇십 조, 어디가 몇십 조 이거 뭐 허투루 쓰인 게 얼마다 이런 거 말고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과거 거 말고 이 610조 2022년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봤을 때 나는 뭐 암기를 다 하고 있으니까 610조 예산이 예. 얼마나 거품이냐면은 거기에 70%를 국민한테 배당금으로 돌려줄 거거든 저는. 그럼 왜 그러냐면은 불과 10년 전에 420조 정도. 예, 420조 정도 돌려주는데 불과 몇십 년 전에요. 이명박 후보가 당선됐을 때 국가 예산이 240조였습니다. 예. 지금 거의 3배. 240조. 근데 3배가 늘어났죠. 예. 그러면 공무원 기능이 더 늘어났느냐? 그때 전체 공무원 월급이 38조예요. 지금 38조입니다.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공무원 그 월급은 지금 정확하게 따지면 한 40조 돼요. 임금 군인들까지 전체 우리나라 공무원의 임금비 한 40조 되는데 그때 240조를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서 140조가 복지 예산으로 나가고 국가 살림은 100조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했죠.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났다 해서 국가 예산이 3배가 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2명 거쳤어요. 박근혜, 그다음 문재인. 예산이 3배가 늘었는데 국가 살림살이의 지출이 그렇게 3배가 늘었습니까? 우리 각 가정이 200만 원짜리 월급쟁이가 600만 원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 생활비가? 국가 소비가 너무 방대하게 증가했다. 이건 수학적으로 나는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의 돈이야. 국민들 호주머니로 가야 될 돈을 왜 공무원들이 다 닦았습니까? 아니, 재벌들이 세금을 그만큼 냈으면 국민들 호주머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전부 자기들 정치자금, 자기들이 공무원들 파티하는 데 다 써요. 제가 다 안타깝네. 후보님이 한번 그 토론회에 나가서 그런 내가 이걸 이야기하면은 나라가 뒤집어지니까 허경영 텔레비에 세우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뭡니까, 얘기를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숫자 이런 거 나오면은 조금 그래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국가 예산을 잘 모르니까요. 이게 국민들이 그렇죠. 무식해서가 아니라 모르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조목조목 해주면 국민들이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말씀 아까 내가 여성 후보 많이 냈더니 8억 얼마를 나라에 줬더라. 이런 거를 국민들이 들으면 허경영을 욕할 게 아니라 아니 우리나라 예산이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마구잡이. 이 사람이 원하지도 않는데 왔는데 야 나라에서 보도 주는 건 부르고 야 그 연말이야 보도 부르고 멀쩡한 거 빨리 까내고 빨리. 그러니까 이런 돈을 정말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1억이 아니더라도요. 그렇습니다. 아니 단돈 100만 원을 받아도 국민들한테 그게 얼마나 소중하죠. 장비인데요. 그 병원 한 번 더 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고기 한 번 사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네. 생일날 생일 케이크를 다 보내는데 집집마다 대통령 이름으로 생일 케이크요. 한 너무 살짜리. 좋겠다. 네, 한 살짜리까지 한 살짜리 애까지 돌된 애기 전 애까지 주는데 이 생일 케이크가 동시에 너무 좋다, 그거. 하루에 30만 명이 나가요. 하루에 30만 명이 나가는데 택배가 자기 생일 아침에 도착합니다. 새벽 배송이야, 새벽 배송. 네, 새벽 배송하는데 그 택배만 하는 부대가 있어요. 그분들 지역마다. 일자리 늘어나네. 네, 일자리 늘어나죠. 공무원이겠네요. 네, 그분들은. 그렇죠. 그치, 이제 국가 일을 하는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공무원 수가 이제 좀 늘어나죠. 되게 그러면 그 택배가 즐거운 오는데 공약이다. 택배 안에 5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뭐 들어있냐면 대통령 금일봉 10만 원. 와, 그다음에 대통령 위로 편지. 편지. 나이가 20대면 거기에 맞는 편지 내용이죠. 와. 위로 편지. 그다음에 누구에게나 들어가는 게 위로 편지. 그다음 생일 축하 카드. 대통령이 주는 카드예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대통령이 주는 선물입니다. 어린애들은 야구 글러브. 뭐 야구 이런 거. 글러브, 운동하라고. 어른들은 또 뭐 선물도 건강하네. 겨울 잠바. 건강한 그런데 선물이네. 대통령 마크가 찍혀 있어. 그럼 저는 빼주면 안 될까? 그건 요즘에 이제 심플한 게 요즘에 유행인데요. 없는 거 원하는 사람들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아, 해주면 좋아, 되지. 좋아. 저는 없는 거. 근데 이제 뭐 그거는 이제 여론을 들어봐가지고 안에 살짝 넣어주세요. 안에다 넣어주면 대통령. 되지. 예. 그렇게 해서 이 대통령 허경영이 찍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선물 5개가 들어있는데 그 선물 5개가 포장 이만한 박스가 오죠. 근데 노인들은
30살이 넘은 사람들은 생일 떡, 떡으로. 젊은 애들은 생일 케이크로 이렇게 양쪽으로 구분되는데 전국의 케이크업자와 떡업자들이 호황을 누립니다. 그러네. 또 그 잠바나 글러브나 이런 지역 생산품이 그 지역 물품이 들어가요. 이왕이면 그 대상을 그 케이크나 떡 만드는 대상을 기존의 큰 회사 말고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지역들. 예, 중소회사 지역에서 결정하다. 그렇지. 그렇게 이미 생각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대전권은 대전 지역의 상공인들이 그 케이크 선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각 업체들한테 그거 만드는 업종이 주어집니다. 책임이. 이렇게 말씀만 들어도 근데 왜 이렇게 훈훈하지? 어렸을 때 저는 종교가 이제 기독교 이런 건 아니어도 부모님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걸 딱 받으면 자고 일어나면 우리 청소년들이 자살을 하고 싶을 때 마지막으로 보고 자살을 못하는 게 어머니가 갖다 준 이불이에요. 자취방에서 그 찌든 이불. 그렇지. 저 어머니가 서울역에 머리다 이거 그래. 갖다 준 거. 그거 뭐 이거 보고 내가 그걸 그래 이런 어머니가 계신데. 그렇지. 그 이불을 마지막으로 자살을 결심하다가 어머니가 그걸 이고 오던 거 있잖아. 머리다 이고 막 이불을 가지고 네 이불이 그게 뭐냐 하면서 가지고 왔잖아. 그러면 그것을 보고 못 죽는데 죽을래다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시골에서 이불을 지고 내한테 갖다 줬는데 그 많은 사람 앞에 창피스럽게 그 이고 서울역에까지 와가지고 아들이 그걸 들어보니까 아들이 들기가 무거워. 근데 그걸 기차역까지 심리를 걸어서 이고 온 거야. 어머니가 만들어. 눈물 나려고 그래. 그런데 그런 어머니를 생각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야 애들이. 근데 대통령 선물 박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희망을 가져요. 죽을래다가도. 네, 야, 후보님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지금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이불 하나, 그 지푸라기 하나가 없어서 결국은 죽는 거죠. 간절을 한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관심이 그만큼 그것도 없었다든지. 되게 슬프다. 그냥 어머니가 관심이 없다기보다 다들 힘드니까 그 거리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불 같은 거 없는 사람이 많으니까 생일 케이크가 박스가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생일 케이크가 궁금한 거예요. 박스가. 그건 무슨 선물을 했을까? 아니 그리고 요즘 1인 가구 많잖아요. 1인 가구들이.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딱 받으면 그런 게 없거든요. 솔직히. 어머니가 준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덤덤히 넘어가. 아이 생일까지 거. 아이 나는 그런 거 안 따져. 되게 멋있는 척. 근데 다음 밤이 되면 조금 서운해요. 서운한데 근데 아침에 대통령이 보낸 박스를 딱 보면은 애국심이 생겨. 그러네. 살아야 나는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이걸 내가 난 받았어. 그런데다 이 배당금 통장에 돈이 150만씩 들어오면 청년들이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돈이 아까워서 이거. 생활비가 나오니까. 근데 이 어머니 아버지도 또 440이 나오잖아요. 220 나오니까. 그러니까 얘가 불효자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어머니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태줘야 되는 젊은이들이 있어요. 국민배당금 통장 나오고 국민들에게 뭐 얼마 주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돈을 화폐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국채를 줄여서. 해서 근데 나는 추경 예산이 필요 없어요. 국채를 발생시켜서 주겠다라는 게 저는 경제적으로 생각해도 저게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야 저 말에 속지 저게 문제가 안 생길 수 없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총재인 지랑을 뵀을 때까지 저는 사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후보님을 모셨는데 제가 그렇게 따지고 들면 이건 그거 예의가 따져야지. 아니 그랬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명령권을 거 박정희 대통령이 9번 했는데 그리고 그중에 한 번이 그리고 그 당시에 해외의 반응, 제가 걱정했던 해외 반응이었어요. 대단히 왜냐하면 좋았어요. 해외에서 이거는 우리나라 완전히 왕따당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가능하지 정작 외국에서 우리나라 가만 안 둘 걸 죽이려고 난리 날 걸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있대요 과거에. 그럼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저 진짜 무식했어. 미국에서도 뉴딜 할 때 똑똑한 척하고. 미국에서도 케인즈의 뉴딜 정책을 썼잖아요. 에? 거기는 이제 하이에크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 그 케인즈의 뉴딜 정책 관주도 경제를 한때는 미국이 대공황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케인즈의 뉴딜 정책을 쓸 때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관이 주도해가지고 경제를 이끌어갔죠. 국민들에게 돈을 준 거죠. 그 와서 노동하는 사람에게만 줬지만은 그 미국의 뉴딜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와 같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사채 동결 그 당시 대통령 긴급 재정 명령을 안 했으면은 우리 경제가 독일이 150년 걸린 걸 15년 만에 지금 이 정도 올라가는 거 불가능했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그래서 항상 뉴딜 혁명을 3.3 정책에 넣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랜 네, 농업 전부터. 뉴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예. 관주도도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 국채 발행하면 인플레이션 생기냐 어째 이런 얘기는 저는 아예 안 할게요. 안 합니다. 예, 그건 파이가 일본 얘기도 많이 하셨고 네. 그 사실은 조금만 다 공부하면 알 것들을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막 질문을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우리는 전부 당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걸 나가서 알릴까 봐서 네. 허경영 출연 금지시켜라. 근데 국민들은 이상하게 허경영이 텔레비 왜 안 나오냐 이런 여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만. 예, 근데 이 판사가 오늘 만약에 서부지원의 이 부장 판사가 이걸 또 기피 하잖아요. 기각하잖아요. 그러면 판사 기피 신청을 대법원에 거기다 하고 그 법원에다 하고 그 판사 징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위원회 국가인권 취소하고 하여튼 여러 갈래로 그런 판사는 제껴라.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왜 똑같은 판사한테 그걸 그러니까 이미 3번 기각한 사람한테 또 우리가 넣는데 그 판사한테로 배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배정. 그게 아마 정치 판사겠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배정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걸 같은 사람이면 똑같은 결과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 허 후보님이 약간 일종의 음모론으로 보시는구나. 음모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는구나. 네, 뭐 저는 사실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제가 화가 나는 거는 사실 좀 제가 오버하는 거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게 이 3.3 정책 외에도 지금 말씀한 이 평등이나 불공정 이런 문제들은 내가 또 강아지 아시죠? 알죠. 저희 반려동물 방송에서도 얘기하시죠. 반려동물 내가 무료 진료 카드. 오늘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혼자 살 때 개가 아프잖아요. 예. 그러면 그 개를 치료하는 비용이 월급에서 상당 부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싸요. 항상 적자인데. 보험도 예, 그래서 150만 원을 주면은 예. 그걸 강아지에다 다 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강아지는 누구나 반려동물 무료 진료 카드 국가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갑근세 없앱니다. 월급에서 세금 떼는 거. 앞으로는 없애요. 그럼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들어올 100만 원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월급에서 떼는 게요. 엄청 떼요. 의료보험료 없앱니다. 의료보험료도 상류층 여러분이 부담하는 건 국가가 부담해버려요. 중산층까지는 의료보험 납부가 지금은 없습니다. 회사 반, 개인 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랬는데 50대 50. 회사 반, 국가 반. 개인은 50을 빼서 국가가 내준다. 내주고 여러분은 의료보험 같은 걸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월급 봉투에서 돈을 먼저 떼는 행위는 이거는 근로자를 무시하는 행위. 그거 문제 제기하는 유튜브들 되게 많아요. 나는요. 경제하는 나는 유튜버들이. 그걸 몇십 년 전에 공약으로 내놨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도둑이라는 얘기를 그분들이 그래서 전문가들이 국가가 해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나는 박봉 받는 사람들 새벽부터 출근해가지고 그 돈 받는 사람들 월급에서 머리 선공제하는 거 이거는 없애야 돼. 그래서 의료보험 없애버립니다. 의료보험 제도는 있는데 돈을 국가와 기업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던 50을 국가가 내준다는 거잖아요. 예, 없애버리고. 상류층 빼고는. 상류층 빼고는. 그다음에 의료보험 갑근세 없어집니다. 상류층 빼고는. 알겠죠? 월급 1,000만 원 미만 받는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공제하고 나면 너무 월급이 많이 나가요. 그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거 전부 민간이 부담하는 건 국가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기업 부담과 국가 부담으로. 그러니까 월급 500만 원 받는 데서 10원도 공제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한 20% 나가요. 많이 나가요.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40 몇 프로. 40 몇 프로 나가서. 월급 1,000만 원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월급 1,000만 원 미만의 사람들에게 공제가 없다.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데요. 가족이 먼저 써야 돼. 그 당사자가 먼저 써야 돼. 그리고 국민들한테 허락도 안 받고 무조건 먼저 떼가는 게. 그게 도둑놈이죠. 그래서 돈은 지구가 이래요. 호갱이한테 왜 10억 8억 4,200을 줍니까?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습니까? 진짜 필요 없다는데. 난 돈이 필요 없는데. 근데 국가의 신세를 안 지겠다는 상상이 그렇잖아요. 국가의 도움을 나는 안 받겠다니까 당신 재패 간다는 거예요. 그 법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여성 후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 헌정사에 헌정사에 여성 후보 때문에 돈 받아간 사람 내가 1호래요. 예, 맞아요. 그때 뉴스에 났었다니까요. 그래서 또 선관위에서도 그 법을 몰랐답니다. 중앙사. 아니 법 만든 사람들이 그때 막 예를 여성들이 좋아할 정책, 무슨 청년들이 좋아할 정책 이렇게 마구잡이 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법이 있는 걸 모르는 거야. 그 중앙선관위가 지금까지 헌정사상
그래놓고 받아갔다고 또 욕하고. 여성 후보 많이 냈다고 돈 준 적이 처음이랍니다. 아 어떡해. 아니 근데 예. 이렇게 웃음이 아니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니 저는 허중재님을 되게 사실은 되게 제가 되게 그 한가 잘 모르지만 아니 정말 사기꾼일지 사이비 종교 교주일 저는 몰라요, 그렇죠? 제가 얼마나 알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확실히 만나서 확실히 안 거는 뭐였냐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 후보들 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도 일치하는.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인데 왜 욕을 하느냐. 안 하죠. 나쁜 짓을 했든 뭐라든 일단은 그렇죠. 요 깊은 저는 거기서 되게 다르게 봤거든요. 허중재님을. 근데 아니. 이거 하려는 얘기는 설 지나자마자 아이고 죄송해요. 손 대면 괜찮습니다. 욕하는 거 아니라 신인께 관이 허락 받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때 설 연휴 지나자마자 단독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TV 사자 토론에 안 넣어준 것 때문에 본인이 프레스센터에서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처음으로 허청재님이 흥분해서 화를 내시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또 한편으로는 제가 못 만났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만났던 제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흥분할 정도면 이게 너무 지금 불공정한 거에 분노해 계시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었고. 아, 그건 맞는 말씀. 근데 이걸 이렇게 계속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는 그래도 걸까요? 나라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한테는 욕을 안 하죠, 저는. 안 하죠. 그냥 피해를 보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독교에서는 보복 정치가 없는 분이죠. 그렇죠. 나는 네.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나 돈 1원도 안 먹었다고 봐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대통령으로 당선되거나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사람들은 도둑놈은 없습니다. 왜?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내가 대통령 2번 나갔죠. 2번 나가면서 돈 많이 들어갔겠죠. 지금 3번째죠. 돈이 이 돈만 하면요 우리나라 재벌 소리 들어요. 그렇죠. 그런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 허 후보님이 돈 벌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안 나오면 되죠. 너무 뭐 벼락부자 되죠. 지금 계속 돈이 아마 지금 내가 대통령 나갔지만 앞으로 한 5년 안에 이재용보다는 세금을 많이 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가 종합소득세를 1위 정도 낼 겁니다. 코로나 있을 때도 제가 세금을 3년 동안 약 120억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종합소득세하고 법인세가. 법인은 제 개인 거니까 휴주가 없잖아요. 어떻게든 세금 좀 덜 내야겠다 이런 노력은 안 하셔요? 나는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하죠. 오히려 국가에. 그게 나라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이 마인드가 다르시구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덜 내면은 뭔가 승리한 것 같고 이러는데 여기는 내가 오히려 더 내면 이게 돌아가니까 더 뿌듯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마인드는 이게 우리가 저 한자 약합니다. 설명해 주셔야 돼요. 성공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룰 성자 바칠 공자. 이루어 가지고 남한테 국민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다.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거 한번 더 나와주세요. 이 성공감이. 네, 우리 국민들은 이거를 성취를 생각하고 있어요. 성취. 자기가 이루어가 자기가 가지는 거야. 그리고 돈 버는 게 성공이라고 하잖아요. 받드는 그건 게 성공이 아니라. 아니야. 그건 성취. 저 100% 공감합니다. 저 그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성취를 목표로 하니까 네. 항상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국민에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주냐. 이건 성공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러잖아요. 돈은 돌아다니는 거 보는 게 재밌는 거지. 내가 쌓아놓는 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무 재미가 없는 거죠. 네, 말하자면 이 공이 빌공짜가 아니고 바칠공짜예요. 바칠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공로상을 주잖아요. 많이 바친 사람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공을 착각해가지고 성취. 자기가 취하는 거. 그거는 이기주의자예요. 그리고 취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나는 항상 가능하지. 왜냐면 계속 비교가 되니까. 이거는 이기주의고. 취하면은 또 누구보다 내가 조금 갖고 있는 거. 이거는 성공은 이타행이에요. 이타행. 남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는 것보다 기분이 좋아요.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는 건 괜찮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대선 후보로 하면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모시기 싫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상 줘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대선 후보로서 얘기 안 하고 이런 성공학 강의할게. 이렇게 좀 죄송해요. 이렇게 좀 나가셔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 자체가 마인드가 다르죠. 사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외치거나 이러는 이유가 뭐 윤석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니까 정권 교체를 한다라는 건 이재명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체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민주당에 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윤석열이 좋아서 국민의힘을 물론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정권 교체 이후 네 단어만 보자면
우리가 뭐 어떤 특정 당을 지지해서 광화문에 촛불 든 게 아닌 것처럼 바꿔보자라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나간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말은 사실은 저는 정당이나 사람을 바꾸자는 의미로 들리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권 교체는 지금 이런 마인드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정치인들 마인드가 아니라 조금 상식적인 사람.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상식적인 생각만 갖고 있어도 난 지지할 텐데 왜 상식적인 사람이 없이 다 이렇게 뭐든 자기가 뭐든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들만 그런 나오냐. 사람들이지. 욕심쟁이들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 국회 코로나라는 이름을 제가 쓰겠는데 저 국회의원들이 병든 코로나에 오염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일종의 정치병이 이 코로나라고 보시는 거예요? 코로나 정치병이 국회가 걸려 있는데 코로나. 염은 뭐하고 야은 뭐합니까? 다 코로나병에 걸려 있는데 내 말은 그거를 정권 교체를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야당을 뽑거나 여당을 뽑거나 한 통속으로 싸워요. 그걸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코로나에 다 걸렸으니까 조용히 쉬게 해줘야 돼요. 2천만 넘게 함께 하시네요. 지금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되게 안 좋으면 보다 나갈 거 아니겠어요. 네, 점점 늘고 있는 거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이 정치 코로나가 국회의원들이 전부 중병에 걸린 코로나 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교체하자는 거예요. 여기로 정권 교체해가지고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왜 자살하냐면은 걔들의 살고 있는 밭을 우리 어른들이 자갈밭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 양질의 토양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우리는 젊은이라는 씨를 뿌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서 자갈밭에서 못 살아나는 거야. 건조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사회 병이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기성 정치인들이 무슨 밭을 만드냐? 자갈밭을 만드는 사람들이야, 이 국회의원들이. 부익부 빈빈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나는 부자들은 또 상속세 안 받죠? 상속세. 부자들의 편도 들어주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150만 원씩 주고 1억 주고. 부자들한테 상속세 안 받는 거는 제가 원리를 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 자기가 주는 건데 그걸 왜 나라에서 뺏어가냐. 왜 뺏어가냐. 사유재산 인정. 아니 그거 뺏어가도 좋은데 사유권, 국민을 준다면 뺏어가도 좋은데 자기들이 다 닦았어요. 쓰니까. 아까처럼 쓸데없이 막 여기저기다 1억 여기저기다 막 주고 10억씩 주고. 몇십 주 뿌리고. 내 통장에 10억이 들어올 때 내가 속으로 그치. 나라를 그냥 내가 돈을 받는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이거 망한다. 아니, 이런 식으로 나 예산을 같은 부자한테도 이렇게 8억을 뚝 나라가 줄 정도면 얼마나 지금 새고 있는 돈이 얼마나 새느냐. 그 생각을 한 거지.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그걸 보고 그렇지. 난 5천만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나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니까 국민을 부자 만드는 건 좋은데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자 되는 거는 마음먹기 나름이제요. 대통령 안 나가도 부자 돼요. 말하자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응? 대통령 안 나가도 뭐 돈 한 500억 가지고 편안하게 살죠. 대통령 안 나가도 부자죠. 오히려 지금 돈 얼마나 쓰셨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예비 후보로 있을 때 100억을 썼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 뭐지? 그 양당의 대통령 선거가 이러면 선거 그 운동 자금 몇백억씩 또 주는 거. 500억씩 주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내한테 10억 준 거나 8억 4천 준 거나 그 영당에다 왜 500억을 주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딱 모금 운동을 했더니 몇 시간 만에 근데 그들은 당연히 받잖아. 600억, 700억이 들어오는데 그들은 당연히 받잖아. 몇백억. 그 돈 또 어디다 씁니까? 본인들은 아주 멋있게 얘기하죠. 국민들에게 우리의 좋은 정책을 펀드를 해가지고 지금 여야가 펀드를 해가지고 뭐 600억이 돌았다 1000억이 돌았다 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500억은 또 어디다 씁니까? 이렇게 인기 투표하듯이 정치인 대통령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웃긴 일인데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걸 이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내가 해요.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아직은 27%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텔레비에 내가 직접 나가서 연설을 해요. 언제? 며칠 있다가. 아 그래요? 공중파에 나오세요? 공중파에. KBS에 나가서 20분. 괜찮아요. 넥타이 삐뚤어져도 뭐. 지금 이렇게 성질 날 때 넥타이를 괜찮아. 풀으셔도 돼요. 풀으셔도 돼요. 1시간 10분 정도 하시죠. 맞아요. 지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그래서 2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자 이거는 박 대통령이 저에게 준 지봉입니다. 봤어요. 예. 봤죠? 이게 진짜 그거예요? 그거 실제 똑같이 실물. 만든 게 아니라? 실물이죠. 어쩜 이렇게 관리를 잘하셨어요? 이거는 이거 순금인가? 색깔도 백금. 색깔이 그래서 안 변하는구나. 백금입니다. 안 변하죠. 여기 박정희 이름 있죠? 예. 연도 1975년. 뭐지? 프레젠트 박정희. 박정희. 영어로 딱 써 있네요. 박정희. 나 이렇게 오래된 거 자체가 어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진으로
봤어요. 요게 나오고 나서 이걸 나한테 준 거예요. 요거는 아, 약간 금색으로 나왔네요. 박정희 기록 보관소에 골드하고 백금 두 개 똑같은 거 있죠, 요게. 아, 요게 그렇구나. 똑같죠. 전 이 골드만 보고. 요거요. 요 두 세트가 있는데 이걸 나한테 준 거죠. 이제 색을 이거는 한 거니까. 왜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궁금하다. 대한민국을 한번 이걸 가지고 흔들어라. 아, 지휘봉이니까. 지휘봉이. 지휘하는 지휘봉을 거지. 남한테 그치, 주는 건 오케스트라 아니고. 지휘하듯이. 지휘봉은 아무한테나 안 대한민국이 주잖아요. 잘 돌아가게. 박 대통령의 지휘봉. 그러니까 내가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개인적으로도 좀 뜻깊겠다, 그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예. 새마을운동 아이디어를 대통령한테 건의할 때 대통령이 하고 있었던 운동이 요 운동입니다. 핸드, 손? 하트, 아, 하트, H로 된 거구나. 헤드, 헬스. 뭐 이렇게 다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핸드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4H 운동 이게 도박 운동이다 하고 내가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했어요. 도박? 도박 운동이다. 왜요? 보세요. 핸드 손으로 손으로. 머리 굴리고 헤드. 하트, 머리 굴리고. 하트 심장으로. 심장 가서 벙벙 뛰잖아. 예. 도박하니까. 그 다음에 헬스. 좋고, 건강으로 건강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건 다리가 없어 여기에. 그러니까 손으로 머리로 굴려서 하는 운동이니까 이게 뭡니까? 4H 운동은 도박 운동이다. 국민들 도박하자고 하는 운동이다. 이래가 대통령한테 내가 이거 없앱시다.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근데 좋은데 왜냐면 심장과 머리와 건강과 손만 이해가 안 됐고 다 너무 그러니까 이건 도박하는 운동이다 해가 내가 이제 이게 안 됩니다 했더니 대통령이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래서 이게 자조 제가 한 거는 좀 특이합니다. 한자를 참. 예, 자조 이 이제 겉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 겉면 협동 자 좋은 말이네. 요 세 가지를 만들 때 대통령한테 이거 내가 만들어줬어요. 네 가지 하지 말고 세 가지 하자. 이거는 스스로 돕는데 힘력자 하나 있죠. 밭가는 쟁기입니다. 이 힘력자가 밭가는 쟁기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겉면에 두 개가 있죠. 겉면은 왜 겉면이냐? 밭가는 쟁기가 두 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협동은 세 개가 있죠. 그래서 힘력자가 6개. 6일 동안 일하고 요 열십자 하나 있죠. 요거는 하루는 쉰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6일 동안 열심히 밭가는 쟁기 이거 가지고 일하고 하루는 쉬는다. 이렇게 자조 겉면 협동. 그래서 이 자주에는 자조가 들어있어요. 자주가 이게 자주 국방. 자주. 허 총재님이 왜 이렇게 순수하게 딱 본질을 단순하게 명쾌하게 집어내시는지 알겠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딱 중심에 갖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자조는 자주 혁신. 일종의 혁신이죠. 혁신보다 더 한 단계 높은 거는 유신입니다. 유신. 박 대통령이 한 유신. 이게 한 단계 더 높죠. 이거는 국수주의입니다. 이거는 유신이고. 유신 위에 한 단계 높은 거는 정신이에요. 국수주의 때문에 계속 보수라고 얘기를. 예,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되게 전 진보적인 사람인데 엄청 진보적이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알고 봤더니. 이 자주 혁신을 부르짖다가 나중에는 국가 유신으로 들어갑니다. 이 유신은 국수주의입니다. 자기 나라만 잘 살게 하겠다. 이것도 일종의 국수주의예요. 자기 역사만 최고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요때는 또 그런 게 필요했어요. 필요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화합해야 되지만.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제 정신으로 나갑니다. 이 정은 소정자예요. 한 단계 더 갔네요. 솥을 네. 바꿔버린다. 새 솥으로. 그러니까 우리 문화를 글로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역사만 역사가 아니라 이제 인류의 역사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글로벌 정신입니다. 정신. 그래서 이게 어떤 혁신이나 그다음에 유신이나 정신이나 이 앞에 나오는 이 혁신 앞에는 쇄신이라는 게 있어요. 쇄신. 서정 쇄신 이야기 들어봤죠? 쇄신. 서정. 정치를 이게 말이 쉽지 이게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정치를 예. 쇄신한다. 그 우리 이 정치가 쇄신하면 여야 정권 교체는 쇄신이 되는 줄 알아 국민들은. 근데 이 쇄신은 낮은 단계예요. 맞아요. 한 단계 올라가는 거는 자주 혁신이고 혁신 위에 올라가면 유신이고 유신 위에 올라가면 정신. 이렇게 단계가 있다는 거.
후보님 지금 그런 얘기 너무 고차원적이라서 시간이 저희가 끝내야 되니까 저는 후보님 얘기 중에 제가 너무 듣고 싶고 어쩌면 저희 그 지금 뭐 2,000분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총재님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감명 깊고 알리고 싶은 내용들은 뭐냐면 복지 정책에 굉장히 능하고 앞서가 있다라는 걸 저는 받았어요. 지금 여야가 말하는 복지 정책은 예. 국가 예산을 추경을 해서 논아주는 거예요. 예. 짜투리식으로. 예. 그거는 인플레를 만들고 그것은 아주 좋지 않은 버릇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지 예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복지 예산을 없고 국가 돈이 7경인데 5천만 명이 주주예요. 그 주식을 한 사람당 14억을 국가에 맡겨놨어. 어린애도.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배당을 받아야 돼. 그래 그게 국민 배당금이에요. 떳떳하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대통령 주식에서 대표예요. 국가가 돈을 벌면 못 벌면 당연히 못 벌면 배당도 없고 예산이 있기 때문에 못 벌 수가 없어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가 계속 그 돈을 자기들이 횡령하고 있는 거야. 주주들 돈을. 지금까지.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을 주식회사 형태로 국민한테 복지라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드려야 될 걸 받아야 될 걸 주는 거예요. 기본이라는 거죠. 그렇죠? 기본입니다. 생색내고 이게 복지 정책. 그래 이거 왜 복지입니까? 복지가 아니에요. 국민이 당연히 받을 거예요. 이런 거 보세요. 이런 천재를 왜 몰라보나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얘기를 왜 기본소득을 8만 원 주겠다고 그러죠? 네. 그러면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아니 국민이 뭐 거지입니까? 기본소득을 주게? 우리가 투자한 거나 내놔라 이거예요. 투자한 거나 월 150만 원. 이재명 후보가 나고 이재명 후보 지지하지 않는 건 아닌데 저도 지금 저는 사실 후보님 그때 그 말씀 듣고 모든 후보들을 다 지지한다는 관점으로 한번 제가 봤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좋은 얘기들도 다 그러니까 내가 지지한다는 마음으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정책을 전체 분석하면 내 거를 가져갔는데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거. 이거 내가 특허내는 겁니다. 뭐요? 내 공약. 공약? 예. 아니 내가 결혼하면 뭐 주는 거 이런 거 있죠. 근데 특허 출원이 받아들여졌어요? 받아들였죠. 받아들여졌어? 아니요 특허증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지 그 누구 공약 가져가면 바로 고발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내 공약을 가져가지고 시주를 높였어요. 뭐 가져갔냐? 군인들 월급 200만 원, 모병제 내 공약이 여가제 폐지, 여가부 폐지 내 공약인데 그거를 다 가져가지고 젊은이들을 글로 끌고 간다라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나를 테레비 못 나오게 해놓고 내 공약을 가져가서 젊은이 표를 가져가느라고 나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근데 공약 가져가는 건 좀 봐주면 안 될까? 왜냐하면 좋은 거 어차피 우리나라. 근데 제 말은 출처를 밝히라 이거구나. 네? 출처를 밝히는 거. 출처를 밝히는 그렇지, 거. 가져가는 건 되는데. 나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렇지, 출처 허경영. 이거 불법이에요. 이렇게. 남의 재산을 몰래 가져간 후보들인데. 가져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는 그러니까 누구를 비난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사적으로 비난한 적이 없잖아요. 공적으로도. 예. 근데 왜 나를 출마를 못 나오게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이렇게 팽시키느냐. 아니 근데 진짜 왜 안 내본 그리고 예를 들어 그 뭐 5% 어쩌고저쩌고 그걸 떠나서 아니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데. 제 말이 그냥 한번 보내면 왜 안 되지? 국민들이 나를 텔레비에 나오기를 원하는데 내가 내 돈 내서 한번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대통령이 버는 월급을 1년에 세금 내고 나면 대통령이만 1억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돈을 하루에 버는 사람 아니에요. 하루에 그렇게 많이 보세요? 그래.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대통령에 내가 무슨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국민 잘 살게 해야 돼. 국민을 한번 잘 살게 해보겠다. 나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국가가 돈을 버는 기술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은 일반 국민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아까 솥을 바꾸는 이야기 하셨잖아요. 솥을 바꾸는. 그게 정신. 그게 이번 선거에서 바뀔지 아니면 한 번 더 갈지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더 가면은 4개월 안에 또 대선이 오게 되는 거예요. 허경영이가 안 뽑힐 때는. 그럼 국가는 혼란 때문에. 네? 혼란 때문에. 아니 탄핵 때문에. 200명이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윤석열이를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탄핵이죠. 또 하나 윤석열이가 남발한 공약은 민주당 200명이 받아줄까요? 국회는 싸움장으로만 바뀌지 되는 게 없어요. 그럼 국민들은 더 어려워져. 아이고 허경영 찍어서 돈이나 받을 걸 괜히 이게 우리가 누구 도박 좋아하다가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도박이야.
그런데 맨날 여야 대통령 후보를 가지고 도박을 하고 앉아 있어. 저기 후보님 그 얘기는 좀 정정해 주세요. 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박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이 도박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박으로 가게끔 방송이 유도해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게 싸우게. 이렇게 나눠서 나눴어. 사생활 다 파헤치고 뭐 무슨 저 대통령 아니 보세요. 내가 아우, 윤석열 후보나 너무 싫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예. 나는 항상 그러잖아요. 왜 그러니까 나는 후보들의 가족 간에 이간질을 한다거나 뭐 가족의 약점을 잡거나 이런 거는 나는 좋아하지 않잖아요. 항상 공약만 가지고 왔는데 내 공약을 가져가 버려. 그리고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후보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 예를 들어 뭐 부인이 문제라고 쳐 예를 들어 그럼 문재인 부인이 영향력을 못 미치는 시스템을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일단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국회의원들이어야 되는데 해결하려고는 안 하고 다시 뒤로 가서 발목 잡고 뭐 하고 이게 그것도 좋은데요. 국민들도 수준이 높아져서 이제 그거 짜증나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게 그 네. 사람들이 발목을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 지향적이라는 거야. 그렇죠. 대통령이 나가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나라를 부자를 만들겠다. 여러분한테 뭘 해주겠다 이래야 될 텐데 네, 그런 얘기 없잖아요. 옛날에 뭐 저 부인은 뭘 이야기했고 하여튼 과거 녹음 테이프. 과거 지향. 게다가 수준이 낮아. 과거의 관사에서 이재명 부인이 뭐 시켜 먹을 수도 있지. 예를 들어서 그게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카드를 누가 썼니 뭐니 아니 이거를 따지면 그게 사생활이 일종의 뭔지 알아? 허충재님은 아니 허 후보님은 이렇게 뭐 김혜경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건희 편을 드는 것도 드는 것도 아니야. 아닌데 그렇죠? 예. 부인들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해. 그리고 그런 얘기할 시간에 진짜 어떻게 예산 그 600억 미래. 그리고 그거 나는 그걸 좀 알려주면 좋겠어. 그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그 주주들이 일단 네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 얘기 하나도 안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대통령 부인이 뭐 했대, 대통령이 뭐 했대, 뭐 몇 인분을 먹었대. 예.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 국민들은 과거 지향적인 싸움을 계속 좋아하는데 내 말은 그 말입니다. 싸움을 좋아한다는 이유가 후보님 모셔놓고 제가 제한을 풀고 있네. 예. 미래 지향적인 토론은 안 하고 하네요. 과거 지향. 미래 토론을 하겠다는 사람을 안 불러오리고. 제가 우리 더 솔루션 빨리 커져야 돼요. 우리 갑시다. 우리. 앞으로 이 솔루션 독자가 제가 두 번 7,000밖에 안 나왔으니까 네. 나중에 머지않아 100만 명이 될 아니 겁니다. 허총장님 나오시고 이렇게 올랐다가 허총장님 안 하면 또 빠져. 네, 아니 그러니까 한 100만 반성하고 명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컨텐츠를 못 보여줬구나.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번씩 부른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보러 들어오세요. 근데 나오시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그리고 얼마나 바쁘신지 알아요. 어제도 제가 오늘 이제 모셔야 되니까 어제 일정을 어제는 갔는데 가락시장에서 했어요. 아침에는 뭐 거기 가서 법원 가서 뭐 하고 또 오후에는 저녁 때 가락시장. 이 추위에 그 꼿꼿하게 걸으시면서 저는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 거예요. 오늘 저기 우리 보좌관님한테 오지 못하고 쓰러질까 봐서요. 아니 좀 주무시게 하고 괜찮으시면 좀 늦게 와도 된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못 당할 정도로 잠 조금 주무시는데도 막 다니신다는 거야. 그럼 다니죠. 딱 한마디였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럴까요? 하고 모시는데도 지금 저는 계속 걱정되는 게 어제 제가 봤거든요. 그 추운데 돌아다니시는 걸.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근데 저는 대통령 당선될 때까지는 건강이라든지 뭐 힘이 든다든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나를 위해서 살 때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국민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한다. 그 안중근이한테 몸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그 감동을 팍 주시네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확 주시네. 자기를 위해서 살 때는 아픈 데가 생겨요. 근데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뛸 때는 그냥 이런 분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구나. 정말 순수해야 됩니다. 아니 그 얘기 자체가 저는 참 좋네요. 우리 요거 꼭 쇼츠로 만들어서 내보내자. 지금 하시면서 안중근한테 몸이 계십냐고 물어보겠습니까? 그래 어디가 건강이 좋지 않냐 물으면 되겠습니까? 큰일하는 사람인데. 아침 식사는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굶는 게 안중근 의사가 굶는 게 일이지. 최근에 저희 프로그램에 우리 허총재님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희 한번 봐주세요. 저희가 전직 형사 32년 강력계 형사했던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 질문을 한 거야. 경찰들이 요즘에 경찰이니 뭐니 욕도 먹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그거야. 진짜 경찰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모시가 마음이 좀 놓였던 게
아, TV 나오는 그 이상한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구나를 제가 역으로 배웠거든요. 묵묵히 다 일하죠. 근데 지금 제가 뉴스를 보면 맨날 저 정치인들 저런 사람들만 있어서 어떡하나 이랬다가 총장님 말씀 듣고 후보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많이 있겠지? 이런 조금의 희망도 생기네요. 그런 분들이 조금 이렇게 한자리하고 이런 세상이 좀 와야 될 텐데. 그래서 나는 대통령들을 보고 한 번도 욕을 못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국민밖에 없다는 거. 나는 이해를 해요. 근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도둑놈이겠지. 허브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 나는 그렇게 믿죠. 저도 그럼 그렇게 믿을게요. 예. 애정 어리게 그 사람들. 그래서 대통령을 한 번도 나는 꾸지름하거나 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이 훌륭해도 밑에 사람들이 또 그래서 많게. 이제 대통령이 이 난세를 돌파할 능력은 그들에게 나는 이 여야 후보에게는 없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자꾸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마무리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네. 걱정되네. 좀 살살하세요 이제. 그럼 어쩜 목소리도 이렇게 그대로세요? 괜찮습니다. 원래 약간 걸걸하게 원래 하시는데 걸걸해요. 똑같아요. 아니 제 말은 똑같다고요. 이게 네. 왜 지금쯤 되면 이제 약간 목이 이제 막 쉴 때가 됐거든요 후보들이. 근데 어쩜 이렇게 아휴. 아니 제가 부시 만난 것도 사실이고 예. 트럼프 만난 것도 사실이고 이거 지금 보세요. 이거는 벨트. 제가 벨트들 한번 보여드릴게. 벨트도 오래된 거. 이것도 하고 50년. 이거 봐. 이게 50년이 박 대통령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이거 타죠? 한 번도 안 바꿨어요. 어머 속가죽 한번 좀 덧대서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리를 하면 안 돼. 연도가 있는 거니까. 오래 찼죠? 왜 이렇게 우리 국내 어르신이랑 같이 예.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훈훈해지냐. 설렁탕 한 그릇 사드리고 싶네. 고기 많이 나오고. 설렁탕 얻어먹으면 선거법에 걸려요. 수육 듬뿍. 그렇죠. 초밥 못하게 제가 하려고. 사드려야죠. 그러니까 사주는 거 먹으면 선거법에 걸려요. 그래요? 국민이 그렇죠. 사줘도? 사줘도. 그렇구나. 그렇죠. 제가 또 무식했네요. 제가 사줘도 네. 걸리고. 아니, 그러니 전문가시니까 후보님 말씀이 맞겠죠. 후보는 그냥 꼼짝을 그러면 못하게 해놓고. 후보님 제가 수육 듬뿍 더 추가해서 사드린 걸로 마음으로 그럼 사드린 걸로 마음으로 먹는 건 선거법에 안 걸리지. 드시고 마음 좀 훈훈하게 덮으시고 또 네. 계속 좀 며칠 더 추우니까 운동하실 때 건강하게 하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건 옳은 얘기라는 거 많은 분들이 좀 더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홍보를 잘 편집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게 유튜브라는 게 또 좋은 게 좋은 얘기들은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알아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단편을 봤지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단편은 옳은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 그래도 저와 여기 우리 제작진들 사실 공감을 했으니까 또 모신 거거든요. 저희도 사실 좀 큰일 나잖아요. 잘못 모시면 요즘이 좀 겁나더라고요. 그러죠. 예. 저를 모신 거 보니까 배짱이 굉장히 두둑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이 식구들이 도와줘서 그렇죠. 제가 주장해도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래 많은 말이에요. 분들이 그리고 또 후보님이 그 말씀을 잘 해주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곤란하지 않게 예. 딱 좋은 말씀 해주시고 그리고 1억 공약 그러니까 1억 그 재원 통장. 어떻게 마련하느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나올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설명해 놓은 사이트가 뭐 네, 있다 양쪽으로 이러면서 하나. 예, 예. 그 1억닷컴인가요? 예, 1억닷컴. 그 사이트는 사신 예. 거예요? 1억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어떻게 딱 또 확보를 하셨어요? 예, 만들어. 그냥 하나하나 나오대요. 저도 이제 가서 봤어요. 국민들이 동조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습니다. 1억 나눠줬을 때 총 얼마인데 그걸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달을 할 거고 지금 현재 몇십 조가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걸 나는 이렇게 쓸 거고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지금 지역구 살피는 건 사실 국회의원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역의 시장 군청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300명이 너무 많다라는 그것도 맞습니다. 선거법도 잘못 만들어놨고 모든 게 불공정해요. 그러려면은 정말 한 번은 그러니까 그 정권 교체가 어느 당이 바뀌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정치 교체. 정치 혁명이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곧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민들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서요. 어쩌면 그때 광화문 촛불 든 것도 정당 바꾸자는 게 아니었어요. 국민의 목소리는 그 레볼루션을 원했던 거였어요. 그걸 원했는데 엉뚱하게 박근혜가 희생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 지금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짜리 하나 받지 않은 박근혜가 도둑으로 몰린 거죠. 또 최순실 같은 사람을 1000명을 둬도 대통령 국민의 특수한 사람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갇혀 있은 분이니까
바깥 세상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측근한테. 그런 최순실 같은 사람이 대통령은 비선이 필요해요. 나도 박 대통령한테 비선 아닙니까? 대통령이 내가 20살짜리가 내가 무슨 뭐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그런데 군인 신분이 돼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안부대원, 방첩부대원. 그러니까 군인으로 들어가서 논산훈련소에서 청와대로 가서 특무대, 청와대 비선이니 뭐 캐비닛이니 이런 것들이 잘만 쓰이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플러스가 될 수 그러니까 내란 옛날에 왕도 비선 만나러 왕궁을 나와요. 나와서 민정시찰을 그 비선 만나러 다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아유, 정말 가끔 나와 주실 거예요? 아니 불러주시면 저는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저한테 연락처 하나 주고 가세요. 보좌관님 통화 연락을 안 받으셔. 바쁘셔가지고. 바쁘셔. 본인 필요할 때만 저한테 띡띡 카톡 보내시고 이거 보라고. 아니 요즘에 제가 그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 그분이 또 내 이야기를 잘 봤어요. 예, 거기 가서 라이브 하시는 것도 봤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시는 것도 봤고 구제역도 불러서 모시고. 예, 저도 그러니까 크로커다일 그분도 상당히 아주 정직하더라고요. 정직하죠. 음악하는 사람이 정치 얘기 많이 하고 그 옆에 있는 스네이크라는 그 친구도 되게 그 친구도 정치 많이 알죠. 아주 정치 잘 알고 크로커다일 그 사람은 아마 머지않아 국회의원이 되겠더라고요. 될 것 같아요. 저 이거 많이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붙겠더라고. 머리 자르지 않아야 돼, 단.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 하실 말씀 있으면 언제든 저희한테도 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안 오시고 만약에 선거유세 하는데 가서 저희 제작진들끼리 가서라도 목소리 담도록 저희가 좋은 이야기는 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파적으로 저희가 허 총재님 편들어 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말씀들, 많은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은 저희가 제 편을 들어줄 필요 없고 당연하죠. 예. 국민의 편을 이제 들어주는 거예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부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그 말씀도 압니다. 허 후보님은 제가 허 후보님 편 들어주길 원치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국민의 편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일까를 뽑길 원하시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국민한테 선을 보여줄 기회를 안 준다는 거 그게. 그렇죠. 선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선을. 그럼 맞선을 못 보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정치인들이 매일 약자를 도운다고 하면서 지금 제일 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 어느 누구도 나보다 지지율 안 나오는 사람들도 좀 같이 토론하게 하자라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배를 안 그리고 심지어 그 사자 토론 못 나간 안철수 후보가 자기 못 나간다고 이의 제기해놓고 본인이 나가니까 또 못 나오는 다른 후보들도 부르자 말을 또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누구를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거에서 왜 저렇게 잣대들이 다르지? 공익을 위한다면서 왜 본인 이득을 취할 때는 공익을 내세우고 본인이 얻고 나면 왜 공익 얘기가 쑥 들어가지? 이런 의문을 저는 들었습니다. 저도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누구를 뽑아야 될지. 저는 막 특정 사람을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거 보면 대충 이해가 가죠? 예. 그리고 내용이 안에 이렇게 앞으로 해놓으시니까. 코로나 환자가 10만 명을 이제 훌쩍 넘어설 거예요. 그러면 경제는 어려워지겠죠? 근데 경제 전문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때 이 통장이 필요하시겠죠. 전화 되게 많이 온다고 왜 항의 좀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지금 안 하잖아요. 전화하느니 그 돈으로 이거를 스캔을 해서 문자를 보내셔요. 그거 어때요? 저한테 별로요? 문자는 지금 법에 걸려요. 그래요? 죄송해요. 맞다. 14일 이후에는 다 걸리죠. 맞아요. 아유, 제가 무식한 소리 계속 이거 하나 받았으니까 앞으로 부자가 될 겁니다. 그래요? 더 부자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월급 버는 월급은 나만 하지 않고 적자입니다. 4억 5,250만 원이 일단 생기는 거네요. 뭐 짧은 시간에. 알겠습니다. 예. 그 뭘까요? 6700 이게 뭐예요? 010-6700-1950이 내 일반 전화. 우리 그 젊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하고 이럴 때 받았던 거. 받는 전화. 그때 저희 1초에 한 번씩 오는 전화번호. 그잖아. 알겠습니다. 여충분히 쉬셔야 되니까 너무 전화하지 마세요. 네, 아주 지능이 아주 높으신 거예요. 한참 멀었습니다. 딸리잖아요. 말씀 나누다 보니까. 대단히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독자 많지 않은 채널에 나와주신 거 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미안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송재진 후보님이 그걸 알아봐 주시고 나오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 지금 나는 구독자가 뭐 이 100만이 안 되더라도 그 질적인 훌륭한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은 뭐 숫자로 보지 않아요. 그거 제가 알고 연락드렸습니다. 미래에 100만이면 100만인 거죠? 그죠? 그렇죠. 1000만 갑시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건강하셔요. 예, 그래요? 건강하시고 예, 너무 아이고,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예, 끝까지 아이고. 헌전하십시오. 예. 혹시 청와대 가게 되시면 예. 예, 우리 저희 한번 짜파구리라도 한번 같이 예. 그럼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예, 예. 저희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